최근 4.3 연구자이자 현재 교사가 쓴 4.3 역사서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 발간됐습니다. 현경 작가로부터 역사적 진실은 예리하게 다듬어져 명쾌하지만 그걸 전하는 방식은 무척 친근하고 다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책 4.3이 나에게 건넨 말을 쓴 한상희 작가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이 됐는데 독자분들의 관심도 꽤 높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책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분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전하는 역사서임과 동시에 4.3의 교훈을 평화와 인권, 정의 등 인류 보편의 가치로 접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잖아요. 네. 이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말 거예요? 그대로 4.3이 저에게 건넨 말입니다. 4.3 그 광풍의 와중에도 홀로 남은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가족을 일구고 제주섬을 일궈왔는지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또한 광풍의 와중에서도 시민성을 발휘했던 사람들의 용기를 배우면서 저는 또 제 자신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4.3 그 역사와 4.3이 준 교훈을 제가 귀담아 듣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4.3이 나에게 건넨 말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발간된 책에도 나와 있지만 4.3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픈 가족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엄청 꾸러기 생활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 물에 손을 담갔는데, 바닷물에 손을 담갔는데 뼈들이 만져지는 꿈을 꿨고 그걸 공동묘지에 옮기는 꿈을 꿨습니다. 사람 뼈를. 네, 공동묘지 그 비석 위에 올려놓는 꿈을 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제 꿈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으로 아이고 외할아버지 꿈을 꿨구나라고 하면서 가족사를 말씀을 하셨어요. 남원읍 한남리가 어머니가 고향이었거든요. 네네. 당시 나이가 이제 8살과 만 나이로 하면 8살과 5살이었고 마을 올레길에서 놀던 중에 48년 11월 7일 군경 토벌대가 와서 마을을 불지르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본인의 집도 불태울 것을 염려해서 대나무 숲에 숨어서 숨죽여서 집이 불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고 어머니만 돌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 없이 홀로 이제 어려운 생활을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린 남매 아버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포 형무소로 갔고 6.25 전쟁 중에 수감 중이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가 그날 대략적인 이 내용을 알고 충격에 빠졌죠. 그때는 4.3을 몰랐기 때문에 어린 남매가 아버지 없이 홀로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네. 그 삶이 너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어머니로부터 가족사를 듣고 나서는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되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3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런데 막상 4.3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이제 89년 한 언론사에서 4.3 연재 보도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관심도 갖고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4.3을 알아가는 저 첫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8살과 5살 그 남매는 저희 어머니였고 외삼촌이었겠네요. 네. 또 책을 살펴보니까 2003년에 진상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4.3이 도대체 무엇인지 답을 찾으면서 새로운 질문이 찾아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가족사로부터 4.3을 접하고 궁금했잖아요. 네. 그런데 2000년 특별법 그리고 2003년 진상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맥락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4.3은 7년 7개월, 인구의 10분의 1은 3만 명이 희생이 됐고 분단과 냉전의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어린 아이와 노약자의 희생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번 또 곱씹으면서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너무너무 갑갑해서 제 방에 좁은 창문을 한번 열었거든요. 답답하니까. 근데 어제 봤던 풍경이 굉장히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길을 걷는데 그때 4.3 때 어린 나이였을 텐데 어떻게 저 거리를 걸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청년은 또 누구의 자손일까? 저 어린 나이는 저 해맑은 어린 아이는 또 누구의로부터 이제 생겨난 아이일까? 그리고 제주섬은 그 당시 초토화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아름답게 복원됐을까? 그러면서 4.3이 3만 개의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만 명이 희생이 됐으니.
그러면서 4.3이 선만개인 사건이 있는 이유, 그리고 4.3 때 용기를 펼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4.3 때 누구는 희생을 시켰고 누구는 이제 시민성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제 4.3을 찾아가는 여정은 4.3과 사람들에 맞춰졌습니다. 그 내용을 또 책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특별하게 이렇게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책을 이번 책이요? 네. 이번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3이 저에게 건넨 말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홀로 남은 어린 남매의 그 삶에 제가 그 되게 연민을 느끼면서 정말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런 일이 자행됐지?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여정의 질문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4.3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고 길고 여러 국면이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4.3의 교훈을 찾으려면 4.3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 이유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정말 쉽게 통찰할 수 있는 이제 식견이 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 역사적 교훈을 성찰할 수 있고 그 교훈으로부터 일상의 4.3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까 세계 시민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교육 포럼에서 네. 제주에서 세계 시민을 만나다를 주제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 세계 시민의 개념 그게 또 4.3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교사가 될 때 교육법을 봤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 유네스코를 저는 지향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 활동이나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에 부합되는가를 이제 살핍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유네스코가 결단을 내려요. 이 지구상의 문제들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 상호 연계성이 바탕이 되더라. 그래서 15년 동안은 세계 시민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제주 4.3을 주제로 제주에서 세계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세계 교육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때 저의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4.3은 광풍이었다. 하지만 그때 시민성을 발휘했던 사람들 덕분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폐허가 된 제주섬을 다시 일군 유족들의 삶은 존경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책에 보면 또 회복적 정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회복적 정의가 사실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회복적 정의에 그 반대되는 말이 음보적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일단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좀 구분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해자한테는 응당한 처벌을 주고 이제 피해자는 이제 그대로 피해자 보상을 해주든가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응보적 정의라는 게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합당한 결과를 치르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 입각한 것이라면 회복적 정의는 회복에 초점을 둡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피해자를 빨리 복구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 회복. 그리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관계 회복. 그리고 그 가해자가 자발적인 책임을 통해서 다시 존엄한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게 책임의 회복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해자가 책임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복원이 되는 그러면서 정의가 회복되는 절차거든요. 우리가 4.3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이제 회복적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식이냐면 4.3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제주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그때 가해자는 누구였고 그러면 어떤 책임을 자발적으로 져야 되는가. 그리고 책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피해자는 치유자가 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화해상생이라는 말은 제3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피해자 입에서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이제 피해자가 치유자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복적 정의가 4.3과 연관성이 네.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번에 내놓으신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각자 우리가 이제 사는 곳이 다르고 이제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모든 직책, 성별, 지역, 사는 곳 이런 것들을 떨구면 우리는 인류의 소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학교에 소속이 됐지만 그 소속 이전에 저는 인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각자 위치에서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 갈등이나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여정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 위치에서 4.3의 교훈으로 그게 달성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요. 이 내용도 공감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독자들한테 해주시죠. 굉장히 네, 중요한 네. 얘기인데 네. 그 회복적 정의와 아까 4.3 부분을 지금 제가 빼뜨린 것 같거든요. 잠깐 고무적인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수영인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은 통안의 세월을 살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이제 증거 자료를 본다면 그들에게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모두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유족이 했던 말이 아니라 검사가 그렇게 검사의 논고였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또 판사가 이제 그 무죄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의 진상규명, 4.3은 광풍이었지만 4.3의 진상규명 과정은 회복적 정의의 또 여정을 따라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